여러분,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최근에 정말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생물학은 과학이 아니라 공학이 될 기회를 갖게 됐다. 이거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자기 GPU의 다음 판매처를 어디로 정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한 줄이에요. 지금 전 세계 제약사들이 신약 R&D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 약 2,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0조 원입니다. 이 380조 원을 쓰고도 신약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10년이 걸리고 임상시험을 끝까지 통과하는 비율은 10% 안팎입니다. 100개 만들면 90개가 망한다는 뜻이에요. 젠슨 황은 바로 이 비효율, 이 거대한 낭비의 산업을 정조준한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정확히 이 이야기를 풀어드릴 거예요. 첫째, 디지털 생물학이 도대체 뭐고 왜 GPU가 필요한가? 둘째, 엔비디아가 어떻게 디지털 생물학의 OS가 되고 있는가? 셋째, 이 흐름이 한국 증시에서 어느 종목에 진짜 돈에 줄이 되는가?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생물학, 이 단어부터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쓰는 챗 GPT, 제미나이, 이런 AI들 있죠? 이 친구들이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엄청난 양의 텍스트를 학습한 뒤에 다음에 올 단어가 뭘까? 이걸 통계적으로 예측해서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젠슨 황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텍스트로 다음 단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유전체로 다음 단백질을 예측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 이게 디지털 생물학의 출발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생물학과 신약 개발이 어떤 분야였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연과 시행착오의 영역이었어요. 연구원이 실험실에서 수백, 수천 가지 물질을 직접 섞어보고 하나씩 데이터를 모으면서 이게 좀 되네? 이렇게 발견했던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생물학은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유전체, 단백질, 세포, 약물 반응, 이런 생체 데이터를 AI가 학습합니다. 그리고 마치 챗 GPT가 다음 단어를 예측하듯이 AI가 단백질의 다음 반응, 세포의 다음 변화, 약물의 다음 결합을 예측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이었던 영역이 이제는 공학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소프트웨어 짜듯이 원하는 단백질을 설계하고 원하는 반응을 만들어내는 시대. 이걸 젠슨 황은 디지털 생물학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선언이 빈말이 아니라는 게 경쟁사 쪽에서도 증명되고 있어요. 구글의 알파폴드3는 이제 단백질 구조만 예측하는 게 아니라 DNA, RNA를 포함한 거의 모든 생체 분자의 상호작용까지 예측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험실에서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던 결과를 컴퓨터 안에서 어느 정도 미리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디지털 생물학이 뭔지에 대한 핵심입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숫자 보여드릴게요. 전 세계 제약사들이 신약 R&D에 쓰는 돈, 한 해에 약 2,7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0조 원입니다. 380조 원이라는 돈이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답은 단순합니다. 신약 하나를 시장에 내놓으려면 10년 이상이 걸리고 그동안 임상시험을 통과할 확률이 10% 안팎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후보물질 100개를 만든다고 칩시다. 연구 단계에서 50개가 떨어집니다. 전임상에서 또 떨어지고 임상 1상, 2상, 3상으로 갈수록 계속 떨어집니다. 100개 중 시장에 나오는 건 잘해야 10개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개는 연구비, 시간, 인력 다 쏟아붓고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여기서 젠슨 황이 무릎을 친 겁니다. 이 90개를 미리 걸러낼 수 있다면, 임상 실패 확률이 높은 후보물질은 컴퓨터 안에서 미리 알아낼 수 있다면, 업계 분석을 보면 엔비디아 생태계를 활용해서 임상 실패율을 30%만 줄여도 제약사 한 곳이 연간 수백억 달러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신약 개발 속도가 지금의 절반 혹은 그 절반까지 빨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히 효율이 좀 좋아진다 수준이 아닙니다. 제약산업 전체의 속도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변화가 있어요. 바로 동물 실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약을 만들기 전에 쥐, 토끼, 원숭이 같은 동물에게 약을 투여하고 그 반응을 보면서 인간 임상으로 갈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생물학이 본격화되면 이런 동물 실험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윤리적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지금 이미 AI가 발굴한 신약 후보물질 173개가 임상시험에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실리코 메디슨이라는 회사가 발굴한 특발성 폐섬유증 IPF 신약 후보물질은 이미 임상 2상에서 유효성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디지털 생물학, 이건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임상에 들어와 있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 드실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엔비디아 GPU여야 해? 자, 이건 단백질과 세포의 구조 자체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챗 GPT, 이 친구가 다루는 텍스트는 1차원 데이터예요. 단어가 시간 순서대로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거죠. 데이터 양은 많지만 구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단백질, DNA, 세포는요? 이건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단백질은 수십 종의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연결돼 있고 그 사슬이 3차원 입체 구조로 접혀 있어요. 세포 안에서는 수많은 단백질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다른 분자와 만나고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열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거기에 약물 하나가 어떻게 결합할지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원자 수십만 개, 많게는 수백만 개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계산해야 해요. 이걸 일반 CPU로 한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규모 병렬 연산이 가능한 GPU, 그것도 AI 가속에 최적화된 엔비디아 GPU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챗 GPT가 하는 일이 1차원 게임이라면 디지털 생물학은 3차원 입체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텍스트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연산량을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젠슨 황이 엔비디아 GPU의 다음 매출처는 신약과 생물학이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진짜 이유예요. 자, 여기서 엔비디아의 진짜 무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빅테크들에게는 GPU만 팔았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오라클 이런 회사들은 IT 인프라 설계 능력이 충분합니다. GPU만 잘 깔아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데이터 센터 만들고 AI 모델 학습시키고 서비스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약사는 다릅니다. 제약사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임상 데이터, 분자 구조 데이터, 환자 데이터. 다만 이걸 활용할 IT 인프라 역량이 빅테크에 비해 약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전략이 완전히 바뀝니다. GPU만 파는 게 아니라 신약 개발에 필요한 AI 모델, 소프트웨어, 데이터 분석 도구까지 하나로 묶은 플랫폼 자체를 통째로 팔겠다는 거예요. 이름이 바로 바이오니모입니다. 바이오니모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신약 표적 발굴, 분자 설계, 가상 스크리닝, 단백질 구조 예측, 단백질 결합 설계 이런 핵심 단계들이 AI로 이미 기본 탑재돼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GPU 사서 우리가 직접 모델 짠다가 아니라 바이오니모 위에 우리 데이터를 얹어서 빨리 신약 만든다. 이 방식으로 산업이 통째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까지 손에 넣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신약 개발사 리커전입니다. 이 회사가 자체 보유한 데이터가 무려 23페타바이트가 넘습니다. 이걸 엔비디아 GPU에 학습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정말 큽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GPU 공급자가 아닙니다.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데이터 학습 권한을 가지고 있고 AI 모델 표준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 고객까지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동시에 쥐는 회사. 저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디지털 생물학의 운영체제 OS. 윈도우가 PC의 OS였고 안드로이드와 iOS가 스마트폰의 OS였다면 디지털 생물학 시대의 OS는 엔비디아가 정중앙에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그림이 있어요. 디지털 생물학은 신약에서만 끝나는 기술이 아닙니다. 농업, 에너지 산업까지 그대로 확장됩니다. 상상해보세요. 농작물의 유전자를 재설계해서 공기 중의 질소를 스스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작물은 더 이상 질소 비료가 필요 없어집니다. 질소 비료라는 게 어떤 산업인지 아세요? 공장 짓고 비료 만들고 운반하고 살포하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물류,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게 줄어든다는 건 농업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물류, 환경, 식량 안보까지 동시에 흔드는 변화예요. 또 하나, 미생물 이야기 들어보세요. 연구자들이 미생물의 대사 경로를 조작해서 빛과 이산화탄소를 먹고 항공유로 사용할 수 있는 고효율 지질, 그러니까 기름을 뱉어내도록 설계하고 있어요. 만약 이게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원유 시추 없이 공기와 햇빛으로 항공유를 만드는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한국 원유지도 재편, 디스프로슘 자원 전쟁 이런 흐름과 정확히 한 줄로 연결됩니다. DNA 데이터 저장 장치도 사실 이 디지털 생물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일 뿐이에요. 정리해드릴게요. 디지털 생물학은 신약, 농업, 에너지, 데이터 저장, 환경, 식량까지 이 모든 산업의 운영 방식을 바꾸는 흐름입니다. 이건 단순한 바이오 테마가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의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메가 사이클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이 흐름은 한국 증시에서 세 갈래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AI 인프라와 GPU 생태계 라인입니다. 디지털 생물학이 커질수록 GPU 수요는 더 두꺼워집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캐펙스가 1조 달러에서 3, 4조 달러로 가는 사이클에 신약, 농업, 에너지까지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이 사이클의 한국 직접 수혜 자리는 메모리, 후공정, 기판입니다. 대표 종목 콕 집어드릴게요. SK 하이닉스, HBM 글로벌 1위, AI 인프라 사이클의 가장 두꺼운 수혜 자리, 삼성전자, HBM 추격, 파운드리, 디램, 낸드까지 종합 노출, 한미 반도체, HBM 본더 장비의 글로벌 사실상 표준, 이수페타시스, AI 서버용 고다층 MLB 핵심 기업, 리노공업, AI 칩 테스트 핵심 부품. 이 라인은 디지털 생물학으로 GPU 수요가 더 길게 간다는 한 줄에 가장 길게 수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AI 신약과 디지털 헬스 라인입니다. 엔비디아 바이오니모 같은 플랫폼은 한국 제약사와 바이오 기업에게도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AI 신약 개발에 진심인 회사들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대표 종목 정리해드릴게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글로벌 신약 R&D에 가장 진심인 한국 대형 제약사 라인, SK 바이오팜, CNS 항암 등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보유, JW 중해제약, AI 신약 플랫폼 구축 중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파로스 아이바이오, AI 신약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운 기업들, 여기에 디지털 헬스 라인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루닛, AI 영상 진단 분야 한국 대표 기업, 뷰노, AI 의료 솔루션 보유, 딥노이드, AI 영상 진단과 워크플로우, 디지털 생물학이 의료 데이터까지 확장될수록 이 라인은 데이터 기반 의료 인프라의 한국 핵심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디지털 생물학의 뿌리 바이오 인프라 라인입니다. 플랫폼이 아무리 좋아도 유전체 분석, 시퀀싱, 핵산 합성, 바이오 자동화 같은 실험실 수준의 인프라가 받쳐줘야 합니다. 대표 종목입니다. 마크로젠, 유전체 분석과 시퀀싱 한국 대표 기업, EDGC, NGS 기반 유전체 분석 인프라 보유, 랩지노믹스, 분자 진단과 유전자 검사 인프라, 바이오니아, 분자 진단, 핵산 합성, 바이오 자동화 통합 라인, 타나진, 분자 진단과 유전체 분석 솔루션. 이 라인은 DNA 데이터 저장, 디지털 생물학, AI 신약 이 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커지는 구간에서 가장 길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같이 보셔야 할 리스크 라인.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합니다. AI 신약 테마라는 이름만 붙은 종목이 가장 위험합니다. 실제 파이프라인, 데이터, 임상 진척이 따라오지 않는 회사가 이 흐름에 단기 편승하면 가장 먼저 속아내기 대상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긴 임상과 막대한 자본에 기대왔던 일부 글로벌 빅파마의 모델은 디지털 생물학 시대 초기에는 재편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부 중소형 제약사 중 임상 후기 단계에서 자본력의 한계가 큰 곳도 이 변화의 초기에는 오히려 더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황이 꼽은 AI의 다음 격전지는 빅테크나 자율주행이 아니라 디지털 생물학이고, 이건 단순한 신약 산업의 변화가 아니라 AI 인프라, 의학, 농업, 에너지를 동시에 바꾸는 다음 사이클 그 자체입니다. 핵심 흐름 다시 세 줄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신약 R&D 380조 원, 임상 통과율 10%라는 기존 구조는 디지털 생물학에 의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둘째, 엔비디아는 GPU만 파는 게 아니라 바이오니모라는 플랫폼과 데이터까지 손에 쥐며 디지털 생물학의 OS가 되고 있다. 셋째, 이 흐름은 신약을 넘어 농업, 에너지, 데이터 저장까지 확장되며 글로벌 산업 지도의 다음 줄을 다시 세우고 있다. 한국 증시에서 받을 신호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AI 인프라와 GPU 생태계 수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리노공업, AI 신약과 디지털 헬스 수혜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SK바이오팜, JW 중해제약,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 파로스 아이바이오, 루닛, 뷰노, 딥노이드, 바이오 인프라 수혜는 마크로젠, EDGC, 랩지노믹스, 바이오니아, 파나진, 리스크와 변동성 라인은 실적과 무관한 AI 신약 테마성 종목, 긴 임상과 막대한 자본에 의존하던 일부 글로벌 빅파마 모델, 임상 후기 자본 한계가 큰 일부 중소형 제약사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바뀔 때마다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바뀐 세상에 이미 줄을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디지털 생물학이라는 줄은 이미 엔비디아, 구글, 제약사, 농업, 에너지가 동시에 서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메모리, AI 신약, 바이오 인프라가 같은 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 중인 종목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 디지털 생물학 사이클에서 수혜 자리인지, 구조적 변화 자리인지, 리스크 자리인지, 사업 구조, 실적, 수급 흐름 기준으로 다음 영상에서 한 줄 한 줄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